개발자분들 안녕하세요. 요즘 AI 코딩 모델들 점수 보면 진짜 깜짝 놀랄 때가 많죠? 거의 뭐 인간 개발자 뺨치는 수준인데, 근데 그 화려한 숫자들 정말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? 오늘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래서 바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. AI 코딩 모델, 이 벤치마크 점수 진짜 믿을 만한가?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도구들의 진짜 실력, 그 민낯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. 자, 먼저 SWE, 벤취라는 벤치마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이 벤치마크가 처음 나왔을 때 목표가 아주 야심찼어요. 그냥 간단한 알고리즘 문제 푸는 거 말고 진짜 실무에서 AI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한번 재보자 이거였죠. 그래서 SWE 벤치는 실제 GitHub 이슈랑 풀 리퀘스트, 그러니까 진짜 개발자들이 겪는 문제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만들었어요. 복잡한 실제 코드 속에서 AI가 버그를 얼마나 잘 잡는지 보겠다는 거죠. 와, 이런 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이지 않나요? 근데 말이죠. 현실은 좀 다릅니다.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. 이 벤치마크가 보여주는 현실이라는 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진짜 개발 현장이랑은 거리가 좀 멀어요. 왜냐면 어마어마한 필터링을 거치거든요. 자, 얼마나 걸러지는지 한번 보실까요? 자, 보세요. 처음에는 9만 개에 가까운 실제 GitHub 풀 리퀘스트로 시작합니다. 정말 날 것 그대로의 방대한 양의 실제 문제들이죠.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 보여요. 그런데요, 온갖 까다로운 필터링을 다 거치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남은 문제가 고작 2294개입니다. 와, 97%가 넘는 진짜 문제들이 그냥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.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그렇게 다 걸러졌을까요? 이 필터링 과정을 뜯어보면 답이 나옵니다. 테스트 코드가 좀 부실한 수정 작업, 실패해서 성공으로 딱 떨어지게 증명하기 힘든 리팩토링이나 성능 개선, 그리고 빌드 환경 자체가 불안정한 프로젝트들. 어떠세요? 완전 우리 일상이잖아요, 그죠? 우리가 맨날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바로 그 애매하고 지저분하고 복잡한 문제들은 아주 체계적으로 싹 다 제외낸 겁니다. 결국 이 벤치마크는요, 문제가 그 자체로 딱 떨어지고 문서화도 잘 돼 있고 정답이 뭔지 이미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이상적인 문제들만 쏙쏙 골라낸 거예요. 이건 뭐랄까, AI가 현실 세계가 아니라 아주 잘 정제된 온실 속에서만 훈련받도록 만드는 셈이죠. 자,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. 테스트만 통과하면 정답이다 라는 이 벤치마크의 아주 근본적인 전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거든요. 이 데이터 한번 보세요. 정말 충격적입니다.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벤치마크에서 정답이라고 채점된 코드 중에 7.8%는 전체 테스트를 돌리면 실패하고요. 무려 29.6%, 거의 3분의 1은 사람이 짠 코드랑 실제 동작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. 테스트는 통과했는데 실제로는 오답인 거죠. 이 장고 예시를 보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. AI가 만든 코드랑 사람이 쓴 코드 둘 다 기능적으로는 똑같이 돌아가요. 하지만 개발자라면 딱 보면 알죠. 사람이 쓴 코드가 훨씬 더 간결하고 파이썬다운, 소위 아이디어매틱한 코드라는 걸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코드가 동료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나중에 유지보수하기도 훨씬 편하거든요. 벤치마크는 이런 코드의 품질 차이를 전혀 잡아내지 못합니다.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. AI의 목표는 진짜 문제를 이해하고 좋은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실패를 통과로 바꾸는 게 되어버립니다. 이걸 테스트 스위트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요. 딱 주어진 테스트 케이스만 교묘하게 통과하는 겉보기에 멀쩡하지만 실제로는 엉망인 코드를 만들어낼 위험이 아주 큰 거죠. 자,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. AI의 높은 점수가 진짜 똑똑해서가 아니라 훈련 데이터에 있던 정답을 그냥 외워서 뱉어내는 걸 수 있다는 데이터 오염 문제입니다. 이걸 밝혀내려고 한 연구에서 진짜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. AI한테 코드는 아예 안 보여주고 GitHub 이슈에 적힌 글만 딱 주고 자, 버그가 어느 파일에 있을 것 같아? 하고 물어본 거예요. 놀랍게도 SWE 벤치 데이터에서는 정답률이 76%나 나왔어요. 이건 추론이 아니죠.
이 이슈 텍스트랑 이 파일 경로를 그냥 통째로 외우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. 반면에 처음 보는 데이터에서는 정답률이 53%로 뚝 떨어졌어요. 그리고 이 그래프가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. 데이터 오염 의심이 가는 기존 SWE 벤치에서는 70% 넘게 문제를 풀던 모델들이요. 이런 오염을 막도록 설계된 새로운 벤치마크에서는 성능이 25% 미만으로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. 이전 점수들이 얼마나 뻥튀기 되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. 자, 지금까지 벤치마크의 문제점들을 쭉 짚어봤는데요.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. 이 모든 걸 아는 우리는 당장 내일부터 AI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?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? 우선 AI 모델들이 진짜 뭘 잘하는지부터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이 친구들은 문제가 명확하고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걸 푸는 데는 정말 선수입니다. 그리고 주어진 테스트를 통과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삼죠. 또 유명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봤던 패턴을 기억했다가 그대로 내놓는 것도 아주 잘하고요. 한마디로 정답지가 있는 길을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가는 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바로 이 표가 여러분의 실무에 가장 현실적인 가이드가 될 겁니다. 보일러플레이트 코드 짝이나 입력, 출력이 명확한 함수에 대한 유닛 테스트 만들기 같은 건 AI한테 맡겨도 신뢰도가 꽤 높아요. 하지만 레이스 컨디션 같은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버그를 디버깅 한다거나 오래된 레거시 시스템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, 혹은 요구사항이 좀 모호한 기능을 구현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. AI는 정답이 뻔한 문제의 해결사이지 정답을 찾아가는 탐험가가 아니라는 사실,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. 꼭 기억해 주세요. 여러분은 그냥 코드만 받아 적는 필경사가 아니라 전체 그림을 그리는 설계자, 아키텍트입니다. AI는 여러분의 엔지니어링적인 판단을 대체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여러분의 그 위대한 설계를 현실로 구현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일 뿐입니다. 여러분의 역할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.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AI는 정말로 유능한 동료인가요? 아니면 그냥 타이핑이 엄청나게 빠른 기계일 뿐인가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해야 할지 그 방향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.